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눈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제 성형외과에 쌍꺼풀 재수술 상담을 하러 가면 6개월 기다렸다 와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은 좀 상태가 좋아지고 그리고 흉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녹아드는 그런 기간을 통상적으로 6개월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6개월을 꼭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이 잘못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 이분이 지금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눈이 잘못돼서 시력에 지장이 생긴 경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 눈이 기울어서 눈동자가 약시가 생겨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눈이라는 거는요, 이 눈꺼풀이 떠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눈동자가 사시가 생깁니다. 그거를 약간 돌아가면 약시라고 하죠. 왜냐면 사시가 덜한 게 약시가 아니고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건데 엉뚱한 데로 보니까 망막에 외치지 못하고 그 뒤가 망막이거든요. 그 눈의 원리는 이제 카메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카메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당연히 망막에 외치지 않겠죠. 그런 약시 증상이 있어서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 더 상황이 있다면 잘못된 눈 때문에 도저히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도 저는 그래도 빨리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무조건 다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 괜찮으면 저는 그냥 기다리거나 돌려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제가 기술이 된다면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환자가 눈 수술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와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을 타병원에서 받고 저한테 오신 분인데 저한테 재수술을 받는다면 본인은 그런 어떤 시간과 비용 문제 등 여러가지 심리적인 타격이 추가로 발생할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환자분 눈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경우인데 환자분은 눈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고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왜 괜찮은지 환자를 납득시켜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도 보기에 문제가 있고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죠. 확연하게 지금 보면은 오른쪽 눈이 기울고 왼쪽 눈도 지금 보면 가운데만 많이 떠지고 앞에가 두껍고 꺾여 있습니다. 이 속눈썹 모양이 이 눈 수술이 잘 됐는지 사실 지표거든요. 대개는 이 쌍꺼풀 라인만 보지만 저는 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속눈썹의 모양을 봅니다. 이 속눈썹이 마치 공을 던졌을 때 포물선을 이루듯이 둥글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꺾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앞쪽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쌍꺼풀이 잘 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둥글게 공을 던진 포물선처럼 둥글게 돌아가고 그 위에 쌍꺼풀 라인이 잘 어울리게 얹혀 있으면 잘된 수술이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쌍꺼풀만 보면 이 눈이 지금 기울어서 삐뚤어지고 기울었는데 이걸 안 보고 쌍꺼풀만 보게 되면은 진단이 정확치 않고 또 당연히 교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오셨는데 쌍꺼풀 수술 7, 8번 그렇게 받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쌍꺼풀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라는 게 둥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짜부러져 있거나 마치 책상처럼 디귿자 모양인 경우도 있고 기울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놔두고 쌍꺼풀만 그렇게 수술하면 그거는 당연히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심한 경우라 누가 봐도 명백히 이렇게 오른쪽 눈은 기울어서 눈이 사시 증상이 약간 있고 외사시처럼, 그래서 약시가 발생했고 안검하수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쪽 눈은 가운데는 많이 떠지지만 앞쪽이 너무 두꺼운
약간 부자연스러운 쌍꺼풀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네, 재수를 해야 되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증상이 이렇게 확연하지 않고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잘 보니까 기울었어요, 살짝. 그리고 앞에가 두꺼워요. 그러면 그거를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뭘 눈치를 못 챈다는 말씀이냐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 눈이 도대체 눈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병원에 찾아가도 진단이 잘못돼서 그냥 뭐 쌍꺼풀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듣고 쌍꺼풀을 하거나, 심지어 요즘은 뭐 그 눈썹 밑에 절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운 경우에 눈썹 밑에 절제를 하게 되면 더 두꺼워지는 거죠. 뭐 이쪽은 좀 개선될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이쪽은 어떻게 합니까? 더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면, 눈썹 밑을 자르면 이 절개선이 노출되거나 여유분의 피부가 더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술받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밑에 절개를 요즘,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분들은 많이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뭐 눈수술, 눈썹 밑에 절제 이런 수술 잘 안 하니까 눈수술 전 전문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절제도 많이 합니다. 자, 여하튼 늘어진 피부를 교정할 때는 이 눈썹화 절제, 이런 수술을 해도 좋지만 그냥 쌍꺼풀이 두꺼울 때는 별로 맞지 않는 수술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눈이 잘못되면 해결책이, 병원을 성형외과를 10군데 가면 10군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다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성형외과 10군데 가면 왜 10군데 말이 다 달라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정말 그럴 땐 제가 그 대답이 난감합니다. 왜냐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환자분께,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만약에 화가들을 찾아다닌다면 당연히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결과도 다르겠죠. 기술도 다르고,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그런 그림의 그런 형식도 다르고, 뭐가 중요한지 보는 것도 다르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쌍꺼풀 수술은 자동차를 고친다면 좀 다르겠죠. 자동차는 그런 고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나, 뭐 도봉구 지점에 가나, 서초 지점에 가나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 똑같이 매뉴얼대로 고칠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똑같은 그런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법도 다르고, 그리고 그 수술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는 수술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기술이 안 되면 그냥 지내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한테 오셔갖고 어떤 분들은, 아니 다른 병원 갔는데 눈 수술 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데 원장님은 왜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그럼 저한테 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눈에 문제가 있으면, 물론 이제 한 번 눈 수술을 받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실망하고 또 그 성형외과의 의사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뭐 많이 다녀보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이 어렵다는 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이 되면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눈이 원래 크신 분이에요. 수술해보면 멀쩡히 잘 교정이 됐는데, 그래서 아주 기뻐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근데 눈이 이렇게 된 이유는, 눈이 크면은 안에 보면 이렇게 그 조건이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에 눈뜨는 근막이 있습니다. 이 근막, 제가 근막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눈뜨는 근막, 그리고 위에는 근육이 있겠죠. 이건 막입니다. 정말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그 모조지 같은, 아주 하얀 종이 같은 그런 근막이 정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당기면 올라가겠죠. 눈을 감을 때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근막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환자분께서 제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거는 좀 그 이해까지는 못 시켜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의 구조 자체가 3차원 입체적이고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뭐 시계 내부 구조, 손목시계 내부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뭐 대충 톱니바퀴 있다는 정도 알지? 그런 거랑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눈이 왜 눈이 기울고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은 정말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이분은 이 근막이라고 쓴 부분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특히 앞쪽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지니까 이게 기울고요. 여기를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부터 해서 정말 이 눈 수술은 제가 정말 이 병원에서만 20년 이상 수술했지만은 지금도 제가 다 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앞서 있다는 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래도 제가 그 연구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교정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 보람 이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눈이 이렇게 되면 그 어느 병원에 가도 이거 고치기 힘듭니다. 제가 금방 원인을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모르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좀 고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연구한 바가 많기 때문에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결과를 본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정말 이런 경우는 빨리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재규정을 해서 그 취형을 없애고 본인이 시력도 회복하고 또 이런 경우는 또 눈이 좀 덜 감기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눈을 만들어서 복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 쌍꺼풀 재수술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